네, 월드컵 연기로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참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청자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주식책을 읽었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가 돼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손실이 많았는데 그 손실이 언제 복구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손실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복구될 날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 고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축구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월드컵을 보면서 네.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월드컵의 그 경기 전적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네. 가지고도 파동 원리로 분석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한국팀 참 잘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그 막스 돌파 매매법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예, 그러니까 파동은 오랫동안 수렴 행보하면 굉장히 큰 힘이 위아래로 나올 수가 있다. 예. 주가는 가령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요즘 보니까 예. 우리가 거의 수십 년간을 네. 바닥권에서 정말 누구 말대로 그 잔디형으로 수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위에 이제 상승갭으로 16강 뛰어넘으니까 16강 그게 이제 상승갭 하다는 지지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 파동 원리로 이 앞으로의 우리 축구팀의 이 성적도 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항상 예. 그 제가 강조하는 게 네. 예단을 갖지 말고 확인하라. 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까지 이를테면 우리가 뭐 1000까지 간다 또는 요즘 그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몇 가지 간다 예단할 게 아니고 예. 일단 바닥이 갈 때까지 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꼭 뭐 우리가 8강에서 끝난다 생각하지 않고 예. 갈 때까지 간다. 예.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매물벽도 없고, 네. 한번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 갈 때까지 갈 것이다. 네,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요. 교재 286페이지 거래량 분석입니다. 그런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거래량에 대한 궁금증을 참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예, 오늘 한번 이 속 시원하게 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동 원리를 가지고 모든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역시 거래량도 파동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거래량에 대해서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 마지막 꼭지 거래량은 그전 꼭지 거래량보다 작다. 이제 이 정도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결국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 파동을 봐야지만이 되는 거고 여기 네. 파동 원리가 거래량에서도 잘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가정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설명이 이제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변하면 추세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제가 아마 초기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가 선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예, 주가는 실물보다 선행한다. 선행한다. 경기보다는 6개월 선행하고 예. 또 재료보다도 이제 항상 선행하는데 그 주가에 선행하는 게 거래량이죠. 네. 왜냐하면 세력이 미리 그 움직인다 그러면은 세력의 물량은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주가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게 거래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실물이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실물이라는 건 이제 어떤 재료 발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개미들이 감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네. 개미들은 정말 몇 단계가 늦기 때문에 뒷북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설명입니다. 네. 거래량 분석을 제가 이제 책에다 상세하게 해드렸는데 네. 거래량 분석할 때 제가 이제 초기에 그 공부를 할 때 그 생각한 게 안 맞는 게 참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예.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
그 단기적인 거래량 변화 의미하고 중기적인 거래량 변화 의미는 다르다. 네. 그 다음에 시장 전체 거래량 움직임하고 개별 종목의 거래량 움직임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제가 책에다가 이제 그 구별되는 그 관점에 의해서 그 주가가 밑으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가장 이제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시장 전체 거래량입니다. 왜냐면은 그 개별 종목 거래량은 그 세력이 속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세력은 자기가 물량을 쥐고서 막 흔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그 하나의 큰 세력이 물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뭐 외국인도 있고 이제 뭐 기관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시장 전체 거래량을 속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거래량 파동에 원론적으로 이 원리가 가장 잘 맞는 것은 시장 전체 파동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 파동이 가장 잘 맞는 게 시장이고 그 시장 분석이 사실은 선행이 돼야지만 개별 종목을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볼 때 거래량 변화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은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볼 때 거래량 그 변화의 의미를 잘 그 생각을 안 하고 네. 기본 파동이라 그러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일봉 파동하고 이평선 파동만 이제 주로 보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이제 미리 그 끼미를 주잖아요. 신호를 네. 주기 때문에 거래량 변화를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말씀이죠. 네. 되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항상 상승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승 쪽으로 많이 나오고 네. 또 상승이 지금 추세라면 반대되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되겠죠. 네.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이제 적게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정상적이고 예. 또 이제 거꾸로 항상 주가는 이제 올라갈 때 모습하고 뒤집어 놔서 내려갈 때 모습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내려가고 반등할 때 거래가 줄어야지만이 하락세가 계속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올라갈 때 그 거래 탄력성이 줄어들면 그 꺾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시장을 가지고 한번 최근의 모습을 한번 잠깐 또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종합주가지수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합주가지수거든요. 이제 기본 파동은 이때 이제 그 지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쌍봉을 치고 이제 꺾였으니까는 네. 고점 저점이 낮아져서 굉장히 나쁜 모습이고 또 여기서 그 고점이 꺾였기 때문에 역시 지금 쌍봉, 쓰리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굉장히 강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때는 지금 거래가 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래가 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단기 하락은 잡아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거래가 늘기 때문에 괜찮을까지는. 네. 근데 이때 거래가 기본 일봉 파동은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지만 네. 밑에 거래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네. 이 상승시 거래량이 많고 음봉시 거래량이 작아야 되는데 네. 엇박자가 나왔죠. 아, 그러네요. 예, 이때 양봉 때 거래량보다도 음봉을 2번 치면서 거래가 오히려 더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아직은 충분한 힘이 안 쌓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거래량이 약간 이상한 기미를 좀 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그 11선 지지가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얼른 보면은 11선을 안 깼어요. 네. 그렇지만 밑에 거래량에서 벌써 이상한 움직임이 이틀간 분명히 사인을 줬잖아요. 네. 예, 이때 양봉보다도 음봉 때 거래량이 이틀간 더 크다. 점점 네. 늘어난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아직은 갈 때가 안 됐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 그래프의 거래량에서요. 네. 진하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선은 뭐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볼 때 그 어떤 그 막대기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보기 좋은 방법은 네. 거래가 전날보다 늘어나면 그 빨간색으로 그렇죠. 마치 예. 그 일봉도 그 상승하면 빨간색. 빨간색인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
그날은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하면 음봉같이 네. 음막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보기가 더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선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이평선 같은 선이요. 예. 그거는 이평선. 예. 항상 모든 게 이제 제가 일봉이라든가 어떤 다른 걸 볼 때는 이평선을 5, 10, 20, 60, 120 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예. 근데 거래량을 보실 때는 물론 이제 뭐 5, 10, 20을 보실 수도 있는데 네. 큰 흐름이 사실은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래량 경우에 저 같으면 이제 5이평선하고 22평선을 이제 네. 주로 놓고 봅니다. 예. 아, 그러면 아까 그 거래량의 모습 보였을 때 진하게 파란 선으로 네.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는 선은 네. 거래량의 5이평선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5이평선도 그 거래량 아니 그 일봉의 5이평선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거래량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거래량은 참 희한한 게요. 예. 그 거래량이 5이평선에 쌍봉이 나온다든가 네. 아까 같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도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그 꺾이는 그건 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특히 거래량 5이평선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꼭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가능성 큰데 이상하게 바닥에서는 네. 그 거래량 5이평선이 쌍바닥이 났다고 해서 그 반드시 올라갈 확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쌍바닥이 나면 파동 원리 상 분명히 이제 그래도 그 그렇죠.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경목을 볼 때 단순히 그 거래량 5이평선 쌍바닥만 보고 이건 바닥을 뜬다 하기는 조금 위험이 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럼 두 가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 파동에서는 5이평선 쌍봉 쌍바닥이 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위아래가. 네. 근데 이제 거래량 경우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그 세력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세력은 팔 때는 위에서 막 빨리 처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서 사서 올릴 때는 어떤 그 매집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지 그렇죠. 않는가.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세력들이 그 몇 달간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거래량 5이평선이 쌍바닥이 한 번 나는 게 아니고 몇 달간 이제 그 매집한 그런 흔적을 이제 보여주는 게 많고 네. 단순히 거래량 5이평선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죠. 예. 일단 거래량 5이평선의 쌍봉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정확도가 높고. 정확도가 높고 고점일 네. 가능성이 있지만 네. 쌍바닥의 경우에는 그게 저점이 돼서 추세가 돌려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확률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력 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래 바닥 거래량은 물론 이제 거래가 아주 많이 늘어야지만이 그 추가 매물을 잡아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진정한 바닥이 가까우면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매집 기간이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고 네. 그 고점 거래량은 왜 급하게 움직이냐 하는 네.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책에다가도 이제 그 공매도 이야기는 많이는 안 썼죠. 네. 책이 이제 뭐 거의 몇 권으로 내다 보니까 예. 사실은 한 10권 내야 되는데 예. 한 두세 권을 압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부분이 좀 생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 같으면은 없는 주식을 팔기가 힘든데 네. 아직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점이라고 만약 세력이 생각되면 네. 없는 물량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네. 뭐 그게 이제 공매도일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으면 그 대주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관들 장기 보유한 물량을 가져다가 팔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사서 채워 넣는다. 예.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고점이라고 생각되면 신나게 팝니다. 신나게. 일단은.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개미들은 정말 그동안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하고 또 그 팔면은 번전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력들은 그 공매도라든가 뭐 대주 매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을 걱정하고 그냥 개미들 가슴 철렁철렁 하는데 막 그냥 파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세력주라고 네. 불리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네. 뭐 상승할 때도 뭐 탁탁탁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네. 진짜 참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막 그쵸. 이만한 응봉이 며칠 나오면서 예. 참 무섭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물량이 많으면 이건 세력 물량일 거다.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세력이 음봉을 많이 치면서 팔면 손해보는데 왜 팔까? 그렇죠. 예, 초보개미일 때는 제가 굉장히 그거 가지고 이건 세력 물량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매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네.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네. 거래량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네.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 네. 돌파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 예.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해드렸죠. 네. 뭐냐면은 전고점 통과 시의 거래량을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전고점 통과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만이 그 전고점보다도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매물이 일단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고점에서는 물려 있잖아요, 개미들이.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는 그 전고점 통과할 때 거래량이 늘어야지만이 좀 힘을 받고 올라가는데 네. 개별 종목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추가 상승을 개별 종목에서 할 때 특히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력이 물량을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그 돌파한다, 뭐 벗긴다는 말도 쓰죠. 네. 직전 고점보다 더 높아지는 게 이제 파동의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요소인데, 그때 거래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종전에 그 물렸던 개미 물량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전고점 돌파를 못 하는 거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데도 거래가 적게 나오면 이건 세력이 전고점에서 샀다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갈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바닥에서 그 고점까지 한번 올라갔을 때 네. 그 상승폭보다도 더 큰 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네. 세력이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사서 올렸는데 네. 물량도 안 내놓고 예. 만약에 바로 팔아버리면 세력은 번전을 절대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통과할 때 물량이 안 나왔다면은 이 세력은 분명히 이제 번전 이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의 배 이상을 반드시 올려놓고 팔더라도 팔아야지 이제 세력이 장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뭐 종합주가지수나 뭐 업종별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전고점 돌파 시에 거래량이 많아야지만 네. 그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시에 거래량이 오히려 적어야 된다. 네네. 예.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책에다가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네. 뭐 피어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역시 네.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다가 예. 결국 상장 폐지됐죠. 그렇죠. 네, 예. 너무 뭐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종목치고 제대로 가는 종목이 결국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예. 그래프를 보면서 네. 이제 공부를 해야지 또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네. 제 책에도 있는 그 고제, 예. 고제 일봉 차트입니다. 네.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아우, 그렇죠.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예. 이제 이때 보면은 그 파동이 굉장히 수렴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어떤 세력이 작업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개미들이 생각할 때는 세력이 뭔가 이것을 매집하고 있으니까 위로 갈 거다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네.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공매도를 치면 내갈 수도 있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 굉장히 몇 달간 박스권을 만들죠. 한 네. 3달 반 정도 됐나요? 근데 이제 이때 보면 거래가 형편없이 작죠. 네. 그러니까 한 몇 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특히 여기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그 뭔가 개미들이 물렸다 그러면 엄청 물렸을 때 네. 이때 이 박스권 상단을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가뿐하게 통과하면서 이때는 예. 거의 뭐 상한가 치는 분위기로 치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통과할 때 적게 나오고 네. 오히려 여기서 세게 치면 이건 결국은 세력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그 중간 고점까지의 상승폭을 네. 한 배, 뭐 몇 배를 올려야지 이 세력은 본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 예. 역시 쌍봉으로 무너지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얼마나 뭐 좋은 기사가 신문에 나왔겠습니까? 네. 뭐 고제가 어떤가는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뭐가 굉장히 뭐가 좀 뭐 신사업이니 뭐가 좀 예. 그 호재들이 터지죠. 네. 그러고 나서는 보면 어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한가 치면서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세력이 이건 보면은 이제 완전 세력 탈출이지 않습니까? 네. 뭐 한가를 뭐 거의 한 달간 친 거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력이 거의 뭐 회사 망할 정도로 이제 그 물량을 정리를 했는데 이때 보면 사실 그 세력이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네. 앞에 몇 달간 준비한 걸 보면은 이제 팔아먹으려고 띄운 거고 네. 이때 보면은 이제 세력 탈출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 분명히 세력이 장난을 치고 네. 특히 그 회사 관계자들하고 관련해서 치는 게 틀림이 없는데도 그런 거 별로 금감원에서 안 잡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고세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적어졌던 그 가뿐하게 모습. 넘죠. 예, 굉장히 가뿐하게 그러네요, 넘죠. 정말. 예. 예.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네. 예. 예, 마치 그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밑으로 빠져버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예. 국도화 그 차트를 한번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국도화의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죠. 네. 상당 기간 이제 폭락을 한 다음에 이때 뭐 5일선 쌍바닥 한 번 이렇게 주고 또 두 번 주고 뭐 굉장히 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때까지도 괜찮아. 이때 아마 상한가 치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용을 했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뜨지를 못하죠. 예. 그러면 이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한 단계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박스권을 뭐 적은 물량으로 가뿐하게 통과하면 뭐 아까 고제 보여드린 것처럼 한 이 정도는 갔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윗근 달린 이날 네. 물량이 굉장히 터졌다는 게 문제가 되죠. 예. 이날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하게 위로 가려고 하면은 이때 거래가 굉장히 적게 나오면서 그 다음날 음봉을 한번 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결국은 세력이 다 팔아먹는 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날 음봉을 줬지, 이날 아침에 위로 못 뜨고 밑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셨다면은 네. 이 전날 이건 세력이 물량을 턴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한 달 이상 또 빠지네요. 그러네요. 예, 정말로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정고점을 돌파할 때 오히려 거래량이 적어야지 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네, 네. 거래량이 많았을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정고점에서 거래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끝없이 간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시고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제 제 2권에도 조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 개별 종목 같으면 그 호재가 발표가 되면 고점 임박 사인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특히 그 정고점 통과할 때 매물이 적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세력은 들고 있죠. 네. 팔아먹는 그 마케팅이 호재 발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라가시다가도 호재가 발표가 되면 저 같으면은 물량을 반을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그게 정석이 아닌가. 오히려 네. 고맙죠. 알려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보통 뭐 공시나 호재 발표할 때 네. 그 종목을 보면 이미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은 준비를 해서 네. 이제 뭐 재료를 터뜨리면서 이제 물량을 네. 빠져나오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 거래량 분석과 이제 개별 종목 거래량 분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시장 전체로는 꽤 큰 힘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래량이라든가 시장 추세는 갑자기 그냥 급등했다가 오늘 바로 그냥 꺾이고 그러진 않고요. 네. 그 상당히 기간을 두고 어떤 그 신호를 미리 주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금감원 단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세력이 이제 물량 털고 나갈 때 보면 예. 귀신같이 그냥 빨리 털고 나가는 아주 거예요. 급해요. 급하죠. 예.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생기면 일단 이건 비상사태다 생각하시는 게 틀림이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네. 이제 들은 얘기들, 뭐 네. 책에서 나온 거라면 뭐 거래량 상투, 네. 뭐 거래량 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또 제가 어떻게 맨 다루려면. 처음에 공부한 게 예. 그 고점 거래량에서 거래량 상투는 정말 주가 상투다 하는 게 네.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개별적 분석 책들 보면은 예. 뭐 거래량 꼭지가 주가 꼭지다. 근데 이제 되게 보면 거래량 꼭지가 주가 꼭지라는 이야기는 되게 단기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세력들이 이제 급하게 위에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거래량 꼭지를 보면 1차로 이제 세력의 물량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 큰 세력도 많잖아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직전 고점을 통과할 때 그 물량이 적어야지 많이 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세력이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 직전 고점을 통과할 때 거래량을 직전 그 고점보다 조금 더 주면서 네. 그 다음에 한 서너 배 폭으로 더 올리는 수도 있죠. 네. 그 진짜 이제 세력이 정말 작심을 하고 예. 달려든 경우죠. 예. 지금 아까 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 그 꼭지에서 네. 5일 이동 평균선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때의 5일 이동 평균선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나요? 쌍봉이 역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쌍봉이.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그 약해지면 네. 그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은 그 5이평선 관점도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은 그 이 막대기 파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예.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막대기 파동상으로는 쌍봉이 또 1차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들을 보면은 네. 그 상당히 확률이 이건 제가 뭐 80%라는 말씀 못 드리고 네. 한 60% 이상 네. 그런 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막대기 파동이 이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네. 이 막대기보다 꼭지에서 막대기가 줄어들죠. 네. 그런 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거래량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거래량을 더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고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거래량을 알려드리면 거래량과 함께 그 전에 공부한 스토캐스틱 또 봉파동 뭐 네.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파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파동이 어디까지나 우선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봉 파동, 일봉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일봉 파동과 이평선 파동이 기본이고, 네. 뭐 거래량이라든가 스토캐스틱에서 그 꼭지 또는 바닥 네. 그런 그 예감을 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순간에 달려왔습니다. 298페이지, 297페이지까지 저희가 네. 설명을 해드렸죠? 네. 예. 298페이지도 결국 이제 이건 종합주가지수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직전 상승 파동과 거래량을 비교해라. 네. 그것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파동이 쌍봉이라든가 그 막대동이 쌍봉이 나오면 그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걸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네. 그런 이제 일반 이론이고요. 예. 사실 뭐 책을 보시면 제가 참 세세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이동 평균선 그 의미도 5이평선과 22평선을 넣고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는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네. 선물 같으면은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3일 이동 평균선 봐도 그 어떤 그 파동의 모습이 이제 재밌게 나온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 시장 전체 흐름을 보실 때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은 굉장히 좀 그 의미가 크죠. 그렇죠. 의미가 크고 또 선물지수도 있습니다. 지수도 이제 선물지수, 뭐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뭐 있잖아요. 네. 근데 선물지수의 일봉 차트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래도 뭐 매수 있고 그 예. 다음날 뭐 매수 청산하고 이런 거래량 또 매도 있고 매도 청산하고 뭐 예. 이런 거래량이 막 뒤섞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이 종합주가지수의 거래량과는 좀 다를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 분봉을 보실 때는 거꾸로예요. 네. 분봉을 보실 때는 네. 그 종합주가지수 그 5분봉 차트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5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30분이라든가 1시간마다 그 장대 막대 거래량이 나타나거든요. 네. 하락하든 상승하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이건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분봉 차트를 보실 때는 거래량을 넣고 보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시장은 요즘 그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물 지수에서 그 분봉 차트에 나오는 거래량은 또 상당히 또 의미가 크다. 네. 그래서 그 거래량은 종합주가에서 보실 때는 일본 거래량을 보시고 네. 분봉을 보실 때는 그 선물지수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좀 약간 엇갈리는 예. 좀 희한한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거래량 분석을 일봉을 갖고 하고, 네. 그다음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 지수 변화는 네. 5분 차트로 거래량 분석을 하고요. 네. 예. 네. 그 저는 이제 사실 그 시장의 흐름은 네. 그 30분봉을 기본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종합주가지수 30분봉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고점을 통과하면서 거래가 줄면서 옆으로 쫙 가면 한 단계 더 시장이 더 올라가는 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이제 각자 한번 네. 그 30분봉이라든가 5분봉을 가지고 네. 좀 검증을 하시면 좀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1권이 다 끝났나요? 네, 1권이 사실상 다 끝났죠. 네. 제가 뭐 큰 파동, 작은 파동과의 관계는 그동안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린 그렇죠. 거고, 예. 그 정말 그 오로지 그냥 그 차트만을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그 아마 1권의 주제일 겁니다. 네. 정말 감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 차트만을 그 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 다음에 항상 실시간 변화는 작은 파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은 30분봉, 네. 그다음에 30분봉 차트를 기본으로 쓰시는 분은 5분봉 차트를 가지고 그 보완을 하시면 네. 좀 뭐 쌍봉 쌍바닥을 쫓아서 매매를 하시면 좀 발빠르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교재 1권이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뭐 배운 거 생각하면은 뭐 기본 파동, 이동평균선의 파동도 있고요. 네. 또 스토캐스틱도 있고, 거래량까지 이 네.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또 2권이 있잖아요. 네, 이번으로 또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이 교재 진도 나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세요. 예. 사실은 그 제가 예. 그 강의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상으로 네. 책에다 자세히 써놓은 것 같아요. 그 네. 책 제목이 아예 주식 강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2권에서는 그 조금 그 분석 원리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어떤 투자 원칙과 이제 매매 기법을 좀 많이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권은 엘리오트 파동 이론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파동 이론이 사실은 이제 엘리오트 파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파동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책에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엘리오트 파동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저 자신이 너무 이제 쓰라리는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그 엘리오트 파동을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지 그 애워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 네.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 초보 투자자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엘리오트 파동이에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자, 근데 과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분석을 하는지, 네.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워보시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엘리오트 파동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은 네.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상승 5파, 하락 3파.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상승파 그래서 파동이 네. 뭐 꼭지가 한 5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예.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이제 친에다가 그 예. 포인트를 한번 네.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상승 5파 하면은 이 고점이 한 5개 정도 나오는 네.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그린 게 네. 상승 5파, 하락 3파죠. 네. 그러니까 1,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3, 4, 4, 예. 5. 그다음 하락은 A, B, B, C C 해가지고 이제 하락 3파다. 네. 이게 사실 꼭지로 보면 꼭지는 3개, 내려갈 때는 꼭지 2개.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은 사실 꼭지만 보면은
이건 쌍봉이고 네. 바닥만 보면 이때는 세모라 그럴까요? 오, 쌍바닥이네요. 네, 쌍바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본 원리는 쌍바닥하고 쌍못을 꺾인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엘리어트가 그 어떤 파동 이론 가지고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분은 그 미국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셨다 그러죠. 네. 검증을 했더니 뭐 올라갈 때 보면은 그 0.382.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에서 그 밑으로 조정을 받더라. 네.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치라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네. 0.8인가요? 여기도 참 힘들죠. 0.128? 예.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예. 3분의 2 정도 2 수준. 정도 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조정은 한 3분의 1 정도 받는 거고 하락 시에 또 반등할 때도 역시 한 3분의 2쯤 내려가서 반등을 하더라. 네. 이 수치를 이제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떤 고수분들도 이제 이 수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전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 수치 가지고 해가지고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특히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정신없이 올라가고 네. 빠질 때도 정신없이 빠지죠. 맞아요. 어떤 분들은 뭐 엘리어트 파동이 정말 대가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검증된 이론이다 해가지고 고점에서 꺾이는 개별 종목을 한 30% 빠지면은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뭐 엘리어트가 뭐 매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또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왜 상승 5파 하락 3파냐 네. 하는 것은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은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 미국 시장은 대세 상승하는 관점이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네. 만약에 미국 시장이 대세 하락했다고 하면 엘리어트는 결코 뭐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제 신문 기자분이 그래요. 제가 뭐 갑자기 변호사가 책을 쓰니까 뭐 외도한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제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왜 가치 투자를 안 믿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하고 미국 가치 투자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가치 투자는 그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초에 이제 미국 시장이 꺾였잖아요. 네. 근데 꺾이기 전까지 10년간 이상을 상승했던 게 미국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96년도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선물 시장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예.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위험 해지 수단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면 외국 사람들은 그 불안해서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96년도에 제가 알기로 선물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97년도에 옵션 그 오픈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됐냐면은 5년간 내리 빠진 거예요. 네. 한 4년 빠졌나요? 결국 IMF 때까지 계속 빠진 거예요. 예. 근데 그 기간 중에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으면 가치 투자가 맞죠. 왜 그러냐면 하나 주식을 샀는데 10년간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그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 사가지고 95년도, 6년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다 해서 샀던 분들은 그 다음에 쪽박을 찼습니다. 네. 한 4, 5년 하락했으면. 네, IMF까지 맞고 그냥. 그렇죠. 뭐, 운이 좋으면은 그 상장 폐지를 면하고. 네. 운이 나쁜 분들은 정말 그 회사가 다 문 닫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은 이제 전제가 틀리고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5파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 시장은 상승세가 그동안 과거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상승 5파, 하락 3파. 그러니까 상승을 더 많이 하고 좀 덜 빠진다고 하는 관점이 가능하죠. 네. 근데 그냥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뭐 2000년도라든가 또 IMF 직전에 그래프가 망가졌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뭐 30% 빠지면 들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갔으면 아유, 그러면 엄청나죠. 안 되죠. 그 손실이. 네. 예.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그 원리를 모르면은 차라리 그냥 모르니만 못하다 하는 게 네. 이제 제 이론입니다. 자, 일단은 네.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자체가 그때 만들어졌을 때 미국 시장의 상황과 네. 우리나라 시장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 잘 맞는 네. 뭐 어떤 파동 원리나 뭐 차트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네. 엘리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큰 파동 속에 작은 파동이 있다. 네. 사실 그건 뭐 제가 맨날 주장하는 바죠. 네. 실시간 추세는 항상 작은 파동에서 먼저 쌍봉이 난다 하는 게 이제 제 그 어떤 이론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엘리어트는 이제 큰 파동 속에 작은 파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큰 파동은 무한히 큰 파동도 있고 무한히 작은 파동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엘리어트가 그 파동을 막 분석한다 그러면 정말 1분 파동, 5분 파동, 그다음에 10분 파동, 30분 파동, 그다음에 뭐 시간 파동, 뭐 일봉 네. 파동, 주봉 파동, 월봉 파동으로 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파동 하나의 주기가 뭐 10년짜리도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령 우리가 IMF 직전에 어떤 분이 그 어떤 파동을 작은 파동을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몇 년간 계속 빠진 거잖아요, 파동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꿈 해몽식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큰 파동으로 보면은 그건 조정기였다. 예. 그럼 참 얼마나 허탈해요. 너무 정말 허탈하고 예, 정말 황당하죠. 네, 그래서 예. 그 파동의 원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지적해드린 것처럼 네. 엘리어트는 분명히 파동은 저점에서 상승하고 그 쌍봉에서 꺾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이론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칠판에 지금 그린 그 차트를 보고 네. 엘리어트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명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그렇죠. 그 명제는 좀 대부분이 맞는 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원리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엘리어트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이제 엘리어트 이야기인데요. 네. 상승할 때 첫 번째 막대기는 이 상승 이 부분은 이거보다는 작다. 네.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이 막대기는 이 막대기보다 작다.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개미들로 보면 오히려 다양스럽죠. 왜냐면은 상승할 때 초기에 못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눌린 다음에 돌 때 이때 사면 이것은 훨씬 큰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구태여 이때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때는 오히려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능성이. 예. 근데 이제 쌍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때는 이거보다 더 큰 파동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네. 엘리어트 이야기고, 그다음 하락할 때도 초기에는 그 하락폭보다도 반등하고 나서 꺾일 때 하락폭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쌍봉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그 매도 시간이 있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엘리어트가 제시한 그 명제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책에다 쓴 거죠. 왜 그 주가는 저렇게 움직일까? 네. 어떤 뭐 엘리어트가 신이라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개미들이 약속을 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 상승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못 가지고 못 쫓아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쌍바닥이 높아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추격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동 원리를 아시는 분들 같으면 그때 이제 따라잡으니까 그 초기에 따라잡는 분들은 좀 그 발빠른 그 파동을 아시는 이제 개미분들이고 네. 막판 꼭지에서 이제 물리시는 분들은 좀 그 올라가는 걸 보고 감으로 이제 쫓아가는 분들이고. 네. 근데 여하간에 그 상승 그 첫 번째 올라가는 것보다도 두 번째 올라갈 때 추격 매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승폭이 강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도 초기에는 그 하락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물량을 안 던지죠. 네. 근데 쌍봉을 치고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들 겁이 나고 뭐 세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동 아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물량을 집중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두 번째 하락은 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파동으로 보면 쌍바닥 쌍봉 때 이제 강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그 개미들의 추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항상 두 번째, 그러니까 네. 뒷북을 치는 두 번째더라 하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엘리어트가 검증해 보니까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현재 그 주식 강의 2권의 20페이지에 네, 나와 그렇습니다. 있는 얘기들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예. 포인트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요,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상승에서, 이 저점은 이 저점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쌍바닥이네. 쌍바닥이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결과와 원인이 이제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이 쌍바닥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오히려 봐야 되거든요. 쌍바닥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상승세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네.
항상 이런 차트 모양대로 항상 쌍바닥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어트는 저점이 높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결국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엘리어트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거래량 포인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거래량 포인트 정말 엘리어트가 정말 미국 차트에서 이제 검증을 한 건데 거래량이 이제 일봉 밑에 이제 표시됐다고 봤을 때 이 꼭지보다 이 꼭지가 분명히 높지만 네. 거래량 파동으로 보면 거래량 파동이 가령 5일선도 좋습니다. 예. 보면은 이 파동은 거래량이 더 큰 파동이 나온다 네. 하는 게 이제 엘리어트의 이론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공부한 이 거래량 네. 쌍봉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시장에 딱 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 이 모습에서 이게 마지막 꼭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도 이제 거래량 변화가 주가 변화에 선행한다. 주가 변화 에너지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말하고 결국은 같은 거죠. 네. 그게 이제 다 검증된 그런 이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만 기계적으로 외운 분들이 있는데 네. 엘리어트조차도 파동의 원리를 적용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큰 파동 속에 있는 작은 파동도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게 이제 엘리어트의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 5파, 하락 3파. 결국 네. 이제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항상 강한 힘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리어트조차도 큰 파동은 대세 상승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움직이는 방향으로 큰 힘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동에서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 3파, 하락 5파인데 네. 이 작은 파동 속에서도 작은 3파가 이렇게 작은 5파가 나오고 예. 하락할 때는 작은 3파가 나오는 거죠. 네. 또 작은 5파가 나오고 작은 3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작은 3파 5파 하락할 때 작은 3파가 나오는데 네. 이때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추세가 전환될 때는 내려갈 때 강한 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만약에 습관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 같으면은 분명히 올라갈 때는 작은 상승 5파, 작은 하락 3파, 작은 상승 3파 여기까지는 맞죠. 네. 근데 추세가 바뀔 때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은 작은 3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5파가 나와야지 맞아요. 네. 이해가 하락이 되세요? 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어트조차도 네. 이때 하락 작은 하락 5파, 네. 작은 상승 3파, 네. 작은 하락 5파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락 5파, 이게 하락 3파, 반등 3파라는 것을 예. 아셔야지만이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고 변호사께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은 차트를 거꾸로 놓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어트 포동에서도 그게 네. 적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어트조차도 움직이는 방향으로 강하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한 책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네. 움직이는 방향으로 파동은 강하고 반대 방향은 약하다. 네. 그러니까 가령 파동도 상승 5파는 상승세를 전적으로 이제 전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론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은 하락이 만약에 추세다 하게 되면 추세 파동은 하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에서는 꼭 상승 5파, 하락 3파라고 하는 것보다도 추세 파동,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충격 파동이라도 그러니까 네. 추세 방향을 움직이는 파동을 임펄스 웨이브라 그러는데 네. 그 방향으로는 5파든지 하여간에 우리가 파동의 힘도 강하게 나오고 네. 근데 반대 방향 그게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코렉티브 웨이브라 그러죠. 네. 조정 파동은 약하다. 그래서 이제 하락 3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조정이라고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다가 조금 하락하는 걸 보통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 파동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네. 추세하고 추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추세 반대 방향을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제 상승하고 나서 그 빠질 때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강하게 빠지고 나서 약하게 반등하는 것도 사실은 조정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기존 추세를 약간 흐트러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려게 되면은 네. 항상 추세 방향으로는 강하고 네. 조정은 약한데 우리는 거꾸로 가령 하락에서 강한 힘이 나오고 반등이 약하면은 이건 하락의 추세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파동 원리의 강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주식 강의 1권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상승 시에는 강하게 상승하고 약하게 네. 하락하고 강하게 상승하고 이게 바로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네, 마찬가지네요. 네. 추세가 한 방향으로 진행됐을 때 그 방향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방향은 조금 약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동의 원리를 네. 엘리어트는 이제 어떤 큰 상승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써서 이제 검증을 한 거고 네. 사실 파동의 원리로 보면은 네. 상승 5파 하락 3파는 결국은 추세 방향으로 강하고 조정 방향으로 약하다는 네. 기본 원리를 예. 미국 시장에서 그냥 검증해서 발표한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식 강의 2권으로 넘어갔는데, 네. 요 다음 페이지 캔들 분석법은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차라리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캔들 차트 분석법이 어설픈 기법이라고 제가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예. 썼는데, 예. 우리가 1권 초기에 네. 제가 한 두어 번에 걸쳐가지고 네. 캔들 차트 분석법이 왜 엉터리인가를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썼잖아요. 네. 제비가 한 마리 날아간다고 해서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한 개, 제비 두 마리 날아가도 계절이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비 한두 마리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캔들 차트 분석법에서 대개 이제 내세우는 게 일봉 하나, 둘 또는 셋, 많으면 넷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한 캔들 분석법은 파동 속에서 보시면은 괜찮은데, 네. 파동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음봉 개수, 양봉 개수, 아래끈, 윗끈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한번 그걸 보시고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네. 흑산병이라 그래서 36쪽부터 네.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권 35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36페이지 적산병, 흑산병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죠? 네, 시간이요? 예. 한 1, 2분 남는 것 같은데. 그쵸. 예. 어떤 비법을 공개해 주시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예. 휴맥스에 대해서 또 논의가 많기 때문에 네, 휴맥스를 맞아요.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아, 좋죠. 그러니까 파동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가 휴맥스 일봉 차트거든요. 네. 휴맥스는 정말 작년 가을 대세 상승할 때 네. 외국인도 참 많이 사고 왜 이렇게 좋다는 실적 기사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엄청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3월 달 또 4월 초에 걸쳐가지고 이제 꼭지를 치고 네. 빠졌는데 굉장히 실적이 그동안 좋다고 소문이 무성했는데 최근에 또 갑자기 나쁜 이야기도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휴맥스 일봉 차트는 이제 각자 한번 띄워보시는 걸로 하시고 예. 휴맥스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가장 나쁘다고 하는 무너지는 N자. 네. 그러니까 어떤 반등의 기미도 없이 고점도 못 만들고 밀리면서 무너지는 N자가 4월 중순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휴맥스 요즘 이야기도 나오고 차트를 보면서 참 파동의 강약을 제가 한 8가지 패턴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무너지는 N자가 4월 달에 나온 다음에 주가는 전혀 힘을 못 쓰고 네. 최근에 하한가도 몇 번 나오고 예. 그래서 제가 역시 차트는 무섭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에 사로잡혀가지고 차트 분석할 때 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정말 냉정하게 예. 분석 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휴맥스로부터 어떤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휴맥스 지금 참 그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휴맥스 일봉 차트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잘 보시면은 훨씬 더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해 주셨죠? 고승덕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월드컵 국가대표도 선수들 보면 참 잘한다. 언제 저렇게 실력이 늘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뒤에 더 많은 노력과 또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또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매매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